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컵 권종우입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면 제가 오늘 50만원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는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쓸만한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은 저렴한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렌즈까지 포함해버리면 쉽게 100만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메인 카메라로 삼고 나머지 조명, 마이크,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구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카메라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워낙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찍는데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폰 13을 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DR 촬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HDR 설정을 꺼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HDR 촬영을 활성화하게 되면 물론 10비트의 고퀄리티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HDR 모니터에서 보지 않으면 허옇게 떠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물론 편집으로 바로잡을 수 있긴 하지만 공임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HDR 옵션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 비디오 녹화에 들어가신 후 HDR 비디오를 오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격자 표시를 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역시나 설정에 들어가셔서 카메라, 격자 부분에 ON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 때문에 정중앙을 잡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 표시를 켜주신 다음에 수평이라든가 중앙 정렬 같은 것들을 맞춰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앵글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도는 FHD, 4K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좋은 해상도인 4K로 설정을 했고,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셀카 같은 걸 찍을 수 있도록 전면 카메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라든가 색감, 노이즈 억제력 같은 대부분의 부분에서 후면 카메라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꼭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 시네마틱 모드라고 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물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심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심도 표현이 안 된다, 그 부분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 부분을 이런 모드를 통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작은 화면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큰 모니터로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심도 보정이 티가 꽤 많이 납니다. 해상도도 FHD로밖에 촬영이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써봐도 시네마틱 모드가 좀 어색하게 느껴져서 그냥 일반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화면을 꾹 누르면 네모나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AE, AF, 락이라는 것이 걸리게 됩니다. AE는 오토 익스포저, 자동 노출이란 뜻이고, AF는 오토 포커스. 이제 꾹 눌러가지고 AE, AF 고정을 해놓으면은 노출과 포커스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영상을 찍을 때는 당연히 노출이 변하지 않도록 노출을 고정해 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찍으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 리뷰 같은 거나 먹방 같은 거 할 때 카메라 가까이 가서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포커스는 또 잠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출은 고정하고 싶고 포커스는 오토로 놓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AE만 따로 고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촬영을 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지금 이게 거리가 멀잖아요. 보시면은 AF, AE 락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AE, AF 락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제된 환경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AE, AF 락을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없이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장비가 모니터인데요. 촬영을 할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찍히는지 아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면 카메라의 성능이 전면 카메라의 성능보다 훨씬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모습을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율란지라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신기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홀더에 백미러가 달린 제품인데, 네, 저게 볼록 거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좀 왜곡이 생기기는 하지만 뭐 앵글을 잡거나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뭔가 구조가 조금 허접하게 생긴 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영상 퀄리티를 굉장히 가격 대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홀더에 콜드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이크 같은 것들을 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콜드슈 같은 경우에는 뭘 달면은 저 백미러를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저기 조그만한 수평계 정도 달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어가지고 삼각대에 고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했을 때 버튼 같은 것들이 눌리지 않도록 홈이 잘 파여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거치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했고요. 아무튼 45,000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의 이 세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격자 표시 켜놓고 이 백미러를 보면서 저희 팀원들한테 앵글 한번 스스로 잡아보라고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잘 잡더라고요. 스마트폰 촬영을 하신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삼각대의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입장에서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좀 신뢰감이 있는 이 맨프로토 삼각대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또 그냥 카메라를 고정하고 세워두는 역할이기 때문에 쿠팡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굉장히 저렴한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하는 삼각대를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각대를 고르실 때 그냥 딱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그냥 볼 헤드가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 앵글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용 미니 삼각대 같은 것들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미니 삼각대 같은 경우에 책상 위에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밖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앵글에 결국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와이드한 앵글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책상용 미니 삼각대 같은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삼각대를 구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명은 좀 사골이긴 한데 제 영상에 항상 나오는 조명이죠. 고독스의 SL60W입니다. 진짜 뭔가 다른 조명 같은 것들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내주는 제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독스에서 나온 랜턴 라이트, 잼벌 라이트라고 하죠. 이 잼벌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프트박스도 좋지만 제가 조명을 딱 한 대만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빛을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잼벌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명 스탠드의 경우에는 유쾌한 생각에서 나오는 프로 303A라는 A 스탠드를 선택했는데요. 근데 어차피 저렴한 A 스탠드 아무거나 활용하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발 부분이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좁은 공간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조명은 이렇게 키를 조금 높이고 카메라에서 약간 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비춰주면은 전체적으로 공간과 인물을 함께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의 경우에는 보야의 미니 샷건 마이크를 활용할 생각인데요. 보야 마이크의 경우에 구입을 하시면 케이블을 2개 주는데 이렇게 한쪽은 3줄, 한쪽은 4줄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이 너무 짧아서 스마트폰까지 연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장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연장선을 구입하실 때는 꼭 4줄로 되어 있는 연장선을 구입해 주세요. 그리고 각 스마트폰에 맞는 젠더와 순서대로 연결해 주신 후 마이크 스탠드를 활용해서 앵글에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물의 얼굴에 가장 가깝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지향하는 부분은 인물의 명치 정도로 지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를 구입하시면 이제 마이크 집게를 같이 주기 때문에 그 마이크 집게에 마이크를 꽂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샷건 마이크 사운드 테스트입니다. 샷건 마이크 지금 바로 화면 바깥에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샷건 마이크 소리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네, 음질에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USB 다이나믹 마이크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제가 구입한 이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 USB 다이나믹 마이크 치고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USB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OTG 젠더 혹은 OTG 케이블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OTG 케이블은 찾지 못했고 OTG 젠더를 활용하셔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플 정품 OTG 젠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입에 가깝게 위치를 시켜야지 소리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크가 화면에 나온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다이나믹 마이크를 활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용 무선 마이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활용 난이도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음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그렇다고 안정성이나 음질을 잡은 스마트폰용 무선 마이크를 활용을 하자니 가격대가 또 너무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많거나 굉장히 먼 거리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스마트폰용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천드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용 무선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한 명치 정도에다가 마이크를 달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샷건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컷 권동우입니다. USB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셋.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마이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커다란 마이크가 화면에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음질이 좋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 제공되는 라인이 크게 이제 노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가 화면에 나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예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셋업하기 한번 찍어봤는데요. 네, 이제 카메라를 사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스마트폰으로 좀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0만원 정도의 투자로 충분히 괜찮은 영상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